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1월 2주차 매매 준비하기 위한 이번 주 중요 주식 일정, 그 다음에 지난주 강했던 주도 테마와 테마별 그 대장주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뉴스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음 주 매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정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가장 중요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뭐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을 거고요. 뭐 이번에는 또 신진대사가 핵심이라는 조금 뉴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 기업들 그 발표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참가하는 그 바이오 기업들도 중요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올해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쪽이 지난주에도 강조드렸지만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의료 AI, 그 다음에 의료 로봇 쪽. 네.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 중에 꼭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를 안 하더라도 그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섹터들 조금 종목들 체크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ADC 항체 관련주들도 당연히 체크 필요하고, 비만 치료제 특히나 이제 요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이전에는 이제 주사 비만 치료제였다면 이제는 먹는 비만 치료제가 화두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그쪽들, 근데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꽤 있는데 전부 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거기서 뭐 일라이릴리나 뭐 이런 대기업에서 화이자나 같은 데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어떻게 할 거다 하면 이 섹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참가했던 기업들 위주로 상승이었다면은 요번에는 좀 섹터랑 그 섹터 내에서도 테마 어떤 테마인지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좀 특징으로는 그 여는 총재들 연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CPI랑 PPI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사실 그 PPI는 지난 그 발표 것까지 밀렸던 발표까지 같이 하는 거고, 지금 CPI는 그 지난 CPI까지는 사실 일부 항목 요소가 누락된 것도 있었고 지연된 것도 있었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CPI가 요번에 전부 다 반영이 되면 확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신고가 구간인데 한번 조정의 명분이 필요한데, 잘하면 이때 혹은 CPI나 PPI가 괜찮게 나올지라도 그 여는 총재 중에서 그 지금 실업률이 생각보다 미국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나 명분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매파적인 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차라리 저는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요번 주는 한 번은 세게 한 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대비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따가 뉴스에는 안 넣었는데 그 지난주에 그 개인 신용 매매, 신용 잔고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그 비율이 확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떨어진다는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있으면은 그 신용 잔고가 계속 증가하면은 반드시 큰 조정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상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점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통위, 그 금리, 아마 동결하겠죠. 이번에도 아마 동결 가능성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TSMC는 거의 매달 그 매출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엔 실적 발표입니다. 만약에 그 CPI나 PPI 혹은 여는 총재 연설 중에 시장이 급락 후 반등 모멘텀, 특히나 반도체 쪽, AI 쪽 반등 모멘텀을 찾으라고 하면은 아마 그게 TSMC 매출, 실적 발표, 특히나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그 상당히 강한 발언이 나온다면은 시장 분위기를 다시 한번 전환시킬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국회 본회의가 있는데요. 요번에 그 내용 살펴보니까 주식과 연관시킬 만한 부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주 정도까지 보면요. AI 기본법 시행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에 원전 재가동 이슈가 있습니다. 뭐 평소 같으면은 그렇게 중요하게 볼 이슈가 아닌데 사실 일본에서 원전 큰 사고가 있었던 나라에서 원전을 재가동시킨다. 이 의미는 진짜 원전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다. 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뜬금없이 지금 그러니까 원전도 그렇고 최근에 조선도 그렇고 갑자기 어떤 뉴스 하나에 모멘텀을 확 발생해서 지금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시 낙폭 과대 구간에서 추세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은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먼 이야기지만은 월 말에 지금 FOMC 해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ASML, 그 다음에 애플 실적 발표까지 있는 거는 계속 기억하시면서 매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도 테마 흐름표 살펴보겠습니다. 1월 첫째 주는 역시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반도체가 아주 강한 시세 나오면서 신고가, 그 다음 지수 신고가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자동차, 현대차가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30만 원대 돌파하면서 이제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을 만들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은 로봇 부품주들로 변모하는 내러티브 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이전 로봇 테마는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 자동차준에서 로봇주로 전환되고 있는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도 튼튼한데 거기에 지금 꿈과 희망이 더해졌다. 결국에는 테마라는 것은 살아남는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로봇주 제외하고도 기존 강했던 로봇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한번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지난주까지는 스페이스X라고 표시해드렸는데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튀었지만은 이번 주에는 스페이스X랑 관련 없는 우주 항공주들도 좀 같이 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방산도 튀어갔고 방산이랑 우주 항공주랑 같이 엮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오면서 일단은 우주 섹터 튀었고요. 방산 튀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비를 거의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강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조금 움직임 나왔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현대차가 CES에서 원래도 작년에 나왔던 뉴스긴 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실제로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해서 의논했다라고 나오면서 뉴스가 재부각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다시 한번 움직였고, 중일 갈등은 이제 중국에서 일본 쪽 히토류 통제한다 이슈 모멘텀에 조금 통제하는 부분이 더 확대되면서 일본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일 갈등주 관련해서 한번 움직였고, 조선도 한번 움직였습니다. 하나 쪽에 그때 지난주 영상에 하나 쪽은 꼭 보셔야 된다. 했는데 하나 쪽 호재가 터지면서 강한 흐름 나왔고, 거기에 뭐 삼성중공업도 미국 진출하겠다. 그 다음에 이 대기업, 조선 대기업 말고 조선 부품주들, 그 다음 조선 중소형 섹터들도 오랜만에 한번 슈팅이 나온 일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주들, 섹터별 대장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장주 선정 기준은요, 지난주에 상한가가 나왔거나 역대급 거래금이 터졌거나 신고가가 나왔거나 혹은 정말 특이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종목들만 선별을 했고요. 여기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은 지난 영상이나 지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체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시너지가 나는 점 알려드리고요.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신고가 지수를 견인을 하면서 신고가 흐름 나왔고요. 제조 반도체는 몇 번 강조드렸듯이 그 온디바이스 AI 쪽도 한번 튈 거다. 근데 그쪽 대장주가 제주 반도체로 됐고 사실 뭐 쉴 틈도 없이 신고가를 만들어내갖고 너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DI는 HBM 관련주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그 SK 그 HBM 납품 관련주로 엮여 있어. SK 하이닉스 쪽 HBM 관련주로 엮여 있어갖고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캠트로스 또 강한 흐름 나왔었고. 그다음에 사이닉 솔루션 이거는 AI 피지컬 AI 반도체 관련주여서 로봇 쪽으로도 엮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회사에서 그랬고요. SFA 반도체는 좀 반도체 소부장인데도 좀 뒤늦게 출발했는데 옛날에 이번 말고 그 이전에 그 반도체 파동이 나올 때 그 차량용 반도체 대장주 중 하나가 SFA 반도체였습니다. 끼 있는 종목인데 요번에 좀 늦게 튀었는데 늦게 튄 만큼 아직 파동이 남아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끼가 있어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캠트로스는 아마 중일 갈등 관련해서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선 엔지니어링도 OLED도 엮여있는 종목이죠. 이따가 OLED 관련된 뉴스도 한번 체크해 드릴 건데 전통 강자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성 꽤나 컸던 HPSP 끼 있는데 변동성도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력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공부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조금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많이 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목표가 증권사 목표가가 상당히 지금 신고가 구간인데도 목표가까지 꽤나 아직 그 여유가 있어 갖고 아마 일단은 뭐 로봇의 눈 관련해서 또 엮여 있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엮여 있고 엮일 재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소부장 보셔야 된다고 정말 많이 강조드렸는데 정말 강한 흐름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확히는 자동차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베스 전자는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근데 역시나 자동차 부품 만들 수 있으면 로봇 부품도 만들 수 있다라는 서사가 이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번 또 튀었고 현대, 기아차 모두 다 강했고요. 현대 모비스는 이따가 뉴스 체크해 드릴 건데 대놓고 로봇 부품주 만들겠다, 로봇 부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로봇 부품 자동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옵토에버는 뭐 자율주행도 엮여 있고 피지컬 AI도 엮여 있고 워낙 강했고 아마 지난 영상인가 지지난 영상에서 이 종목 신고가 다시 뚫러 갈 거라고 설명드렸는데 정말 강했고요. 현대이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지게차 자율주행 뭐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현대 글로비스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실제 지분 제대로 갖고 있고 진짜 제대로 엮인 기업이 현대 글로비스라고 제가 영상에서 진짜 강조드렸었는데 그게 뒤늦게 그 재료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다시 한번 만들어냈고 폭등하는 한 주 흐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익 IPS 그 신고가 부분에서 반도체인데 원익 그 그룹사에 갖고 튀긴 했지만은 거래대금 터졌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폴라리스 세어는 솔직히 시총 규모가 좀 낮긴 한데 요번에 엮였던 뉴스가 뭐 테슬라 뭐 이쪽도 뭐 핵심 뭐 로봇 뭐 자동차 부품주다 뭐 자율주행 핵심 부품주다 이런 뉴스가 조금 엮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총이 좀 낮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만 분명한 건 끼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포메탈 뭐 갑자기 CES 관련해서 첫 상한가가 나와갖고 막 뭐 엄청난 거래대금 터지진 않았겠지만 상한가 이력이 있어서 한번 넣었고요. 나무가는 뉴스 동반하면서 올렸고 근데 뭐 시총이 엄청 크지 않는 후발 로봇주들은 개인적으로는 엄청 관심 있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앞에
앞에 강한 시세가 나왔다가 네, 지금 잠깐 단기 낙폭과대에 구간 진입한 기존 로봇 대장주나 아니면 자동차랑 확실히 엮인 네, 신규 그 자동차 로봇주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아무래도 매매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린 PTS도 한번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협진도 의료 로봇 쪽으로 섞였고 그 계열사 자회사가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고 WSI가 이거 분석한 글을 봤는데 뭐 한국의 뭐 팔란티어라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 정도까지 기술은 안 되겠지만은 재료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료 관점 공부하시는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은 반도체 관련 주기도 하고 무슨 석유 관련 주기도 하고 드론 관련 주기도 하고 재료가 진짜 많은 기업입니다. 근데 로봇도 엮일 수 있는 기업인데 뒤늦게 로봇 관련주로 좀 엮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링크솔루션도 변동성 강한 흐름 나왔고요. PJ전자. 네, 아까 전에 그 지금 링크솔루션 PJ전자 포메테 나무가는 조금 흐름이 비슷한 뭐 시총이 엄청 강하지 않은데 관련으로 CS로 엮여갖고 상한가 만들어내고 뒷파동 나오고 있는 구간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됐고요. 휴림 로봇도 뭐 자율주행도 엮여 있고 중국 로봇도 관련돼 있고 계양전기는 현대 쪽에 로봇 부품 납품한다는 그 뉴스 때문에 엄청 튀었죠. 네. 근데 조금 지금 자리가 뭐 경고 자리여서 조금은 네. 뭐 눌림하는 저 입장에서는 지금은 네, 조금 건드리기 힘들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주 쪽 스페이스X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가온칩스는 네, 반도체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온칩스는 네. 이번 주는 일단 방산 쪽이 강했던 이슈도 있고 그때도 제가 우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서 스페이스X 그 테마가 튈 때는 먼저 직접 계약주, 네, 스피어 같은 직접 요번 주는 없죠. 네, 스피어 같은 직접 그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기업들. 그 다음에 튈 거는 지분 가치 관련된 네, 종목들. 네, 그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순서가 우주 항공 쪽일 거다라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도 지금 요번 주는 우주 항공 쪽으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됐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 규모도 있고 기술력이 있고요. 루미로도 이거 위성 관련주고 YJ링크도 마찬가지고 이노스페이스는 신규 상장인데 우리나라 첫 발사체 실패했지만은 그 시련을 딛고 네, 다시 한번 그 위험했던 그 돌파했던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해내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때 설명드렸던 게 미래에스 벤처보다 실제 수혜주는 네, 미래에스 증권이다라는 그 스페이스X 투자 관련해서 관련주로 한번 튀었고 AP 위성 네, 기술력 있는 기업입니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알맥은 여기 그 우주랑도 엮일 수 있고 좀 엮일 수 있는 테마가 몇 가지 있는데 요번 주는 이쪽으로 그냥 엮였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방산도 조금 같이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하나 시스템은 그 위에 지금 우주항공 쪽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 관련했을 때 그때 거의 뭐 상한가까지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일단 방산 대장주로 했고 셀디펜스는 시총은 매우 낮지만 상한가 시세에 나와갖고 같이 넣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고 한국 항공우주 그다음에 대한강통신은 원래는 5G, 6G 관련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그 세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증한 거고요. 하나는 국민연금에서 조금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최근에 뉴스 떴던 게 그 방산 관련해서 통신 그 재료가 엮인 게 있어서 방산 관련주로도 편입이 됐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쪽 보시면요. 뭐 조금 기존의 강자들 계속 추세상으로 살아있던 종목들 네, 위주로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ABI 바이오는 뭐 잠깐 그 잘못된 뉴스 한번 퍼져갖고 뭐 유증하는 이런 뉴스 때문에 급락했다가 대표가 그런 일 없다 회사에서 반박하면서 다시 흐름 반복했고요. 그다음에 삼바는 이제 CDMO
이따가 그 뉴스 하나 체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일동제약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삼육제약도 계속 거의 신고가 흐름 만들고 있고, 올릭스도 비만 치료제 엮여 있고, G2G 바이오도 낙폭 나오다가 다시 한번 나왔고, DMD 파마텍이 결국에는 그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추세가 안 무너지고 결국엔 또 한번 신고가 흐름 만들어내는 거 볼 수 있었고, 로킷 헬스케어는 의료 AI 쪽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일단은 그 지난주에 슈어소프트테크랑 SOS를 강조드렸죠. 이 종목들. 그다음에 PSL 일렉트로닉스까지. 그다음에 삼보모틱스도 뒤늦게 튀었지만 끼 있는 종목이다 설명드렸고, 요번 주에도 대장주 역할 잘 해줬고, 거기에 기존에 정말 옛날 자율주행주 등 대장주였던 모트렉스도 한번 튀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마찬가지죠. 옛날 자율주행주죠. 결국은 한번 흐름 나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일 갈등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뭐 히트로 뭐 전쟁 한 해 만에 뭐 이런 뉴스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 한번 흐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엔젯, 유니온 모터리얼이 두 종목이 히토류 관련주로 좀 엮였습니다. 뭐 당연히 히토류 대장주 하면 유니온 모터리얼인데, 좀 엔젯은 뭐 반도체랑도 엮여 있고 히토류 재료가 처음 엮였는데, 이런 종목이 갑자기 뜬금없이 새롭게 조금 테마가 입히면은 정말 변동성과 끼가 엄청 낮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 관점에서 이런 재료가 최근에 이런 특히나 어떻게 보면 블랙 테마죠. 이쪽 갈등은. 근데 이럴 때 새롭게 테마를 입은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쪽은 이제 하나에서 그 미국 그 필리 조선소 추가로 더 할 거다라는 뉴스랑, 그다음에 하나엔진은 뭐 수주 공수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중공업도 그 미국 확장한다, 뭐 HJ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뉴스가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그 중소형 오랜만에 중소형 조선들도 한번 움직였고요. 워낙 강했던 이 세 종목도 끼 있게 한번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HD 현대 쪽, 조선 쪽, 한국 뭐 조선해양 이런 종목들도 흐름 좋게 움직였어 갖고, 조선 대형주가 움직이면 당연히 중소형 섹터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삼형엠텍이나 뭐 일승이나 뭐 그다음에 뭐 현대힘스 등 이런 중소형 조선 테마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했던 이슈 중 하나가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됐습니다. 그 CDMO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수혜 때문에만은 아니지만은 이것 때문에 또 셀트리온도 한번 고점 돌파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 인적 분할한 회사랑,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또 그 CDMO 관련주로 한 번 더 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이거 CDMO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뭐 바이넥스나 그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움직일 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구리값 또 신고가. 구리값이 오르면은 관련주로 이구산업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 구리값 관련주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뭐 전력 설비 관련주, 특히나 미국 쪽에 지금 그 수출이 되고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섹터 관련 테마만 엮여 있으면 다 오르는 그거는 작년에 그 전력 설비 쪽에서 그렇게 움직였고요. 올해는 진짜 실적이 제대로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젤렌스키가 120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합의 추진. 이거 뭐 그때도 몇 종목 설명드렸죠. 뭐 데모나 SG 뭐 이런 종목들 있는데, 뭐 기존의 뭐 대동이나 대동기업 이런 쪽도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 설명드리는 거는 뭐 당연히 뭐 SI 스틸텍 이런 종목들도 엮여 있는데, 이제는 진짜 우크라이나에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농기계 수출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SG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 MOU가 체결이 돼 있죠. 도로 포장. 네, 그래서 진짜 수혜가 될 거다. 네,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재건하면 건설할 거니까 우리나라 건설주도 껴주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었고, 이제는 실제 엮인 기업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환율이 잠깐 확 떨어졌다가 지금 조용히 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던 게 연말에 그때 크리스마스 22분 날 환율 한번 폭락시키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실 그 국민연금을 안 깨고도 그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자연스럽게 그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그런 기조가 매년 일어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그 약발이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난번 그 1280원을 다시 사수할 수 있는지, 네, 1480원을 그 이슈 하나랑 그 다음에 진짜 뭐 이창용 총재는 단순히 유튜버들의 주장이다, 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환율 위험이, 근데 뭐 물론 유튜버들이 과장돼서 표현한 것도 뭐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금 환율이 지금 불안정한 건 사실이고, 근데 이 흐름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미국과 한국과 금리 차가 한국이 더 높아야 되는데 한국의 금리가 계속 낮은 채로 유지되고 있는데 환율 안정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적인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또 주식시장의 발목을 한번 잡을 수도 있어서 중간중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그 주말간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침공 한 해 만에 이 뉴스까지 지금 확산됐습니다. 네, 그 그린란드 중로에 못죠. 합의 안 되면 힘든 방식 선택한다는 게 지금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그 뜻인데, 그린란드 뭐 더 그 배경 같은 거나 왜 이 사태가 일어났는지 설명드리면 좋긴 한데, 지금 주식 관점에서만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그 전 세계의 히토류량의 3분의 1, 30%가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랑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네, 이걸 차지하려고 네, 아주 강하게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이거 양보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마저 중국이 가져가면은 지금도 히토류 90%가 중국인데 사실상 뭐 거의 95%, 98%까지 네, 중국이 히토류를 갖고 갈 수가 있어서 이건 트럼프가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긴장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트럼프 그 관세 판결이 그 원래 금요일 저녁 뭐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온다고 하다가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근데 이거 미뤄진 거지 뭐 취소되거나 뭐 어떤 판결이 나온 게 아니어서 이후에 한번 다시 나올 때쯤 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뉴스고요. 그 다음에 그 내년 국방 예산 증액한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50%라고 이렇게 그 뉴스랑 어디에서는 이제 1000조 더 추가한다. 그러니까 자극적이잖아요. 우리나라 특징주나 그 섹터 움직일 때 뭐 몇백조, 몇천조, 뭐 몇경 시장 움직인다. 이런 뉴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산주들이 확 다시 불을 붙였던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대통령, 네, 그 월요일 날, 네, 그 정확히 화요일이죠. 네, 그 일본 다카이치 총리랑 네, 정상회담 있고 지금 중국 정상회담 마무리하고 갔는데 뭐 이거 관련해서 수혜주는 뭐 지금 화장품 여행 정도 떠오르고, 그다음에 뭐 엔터 쪽, 네, 그다음에 지금 웹툰 쪽 뉴스가 있어갖고 꼭 이것 때문 아니어도 네, 뉴스가 테마가 여러 개 겹치면 한번 튈 수도 있어서 웹툰 쪽 정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임팩트가 있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오는 네, 뭐 MOU 못 체결했는지 정도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한중 정상 그 회담 끝나고 나서 관련 섹터 뭐 튈만한 그 재료나 그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네. 네, 별로 그 주식 재료로 막 튈 만한 그 뉴스나 막 그런 협의가 솔직히 조금 재료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뉴스가 네,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OLED 쪽도 한번 튈 거라고
여기도 한번 튀면 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애플 폴더블 폰 이거 관련해서 출시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OLED 쪽도 조금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단순히 OLED가 그 핸드폰 말고도 지금 그다음에 차량용 OLED, 그다음에 로봇 OLED가 재료가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LED 테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관련해서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 관련주도 우리나라 관련주도 몇 가지 있긴 하죠. 근데 신세계 INC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네, 해주시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만약, 네, 이제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먹는 비만약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확실한 임상 결과, 그러니까는 일상 혹은 전임상 단계에서 괜찮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확실히 먹는 경구용은 이 기업 하는 게 몇 개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이 되면은 이쪽 많이 움직일 텐데, 네, 제가 이거는 한번 관련주들을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관련된 뉴스 체크해 보면요. 그 다음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구인 모드 반도체 더 간다. 사실상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목표가까지 괴리율이 상당히 커서 이쪽 생각하면서 언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방산과 조선도 유망.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찍히는, 네, 옛날에는 사실 리서치 센터장이 연초에 지수 예측을 하면 다 틀렸습니다. 네, 거의 맞은 적이 없는 게 더 많은, 10명 인터뷰했으면 8, 9명이 틀리는. 네,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희망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실적이 찍히고 그다음에 더 훨씬 더 객관적인 숫자의 근반에서 분석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관심 있게, 조금은 무조건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뉴스 이거 잘 살펴보시면은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테마성 종목도도 많이 말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 섹터들 언급하고 있어서 이런 섹터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아까 전에 관련해서 삼성까지 로봇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가 한번 움직이면은 기자들도 당연히 조회수 많이 나오는 기사들로 채울 수밖에 없고, 섹터가 움직이면 대기업 움직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네, 현대차, 삼성, LG전자 모두 다 지금 로봇에 눈독 들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돈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일부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같이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전에 CDMO 대장주 역할 잘 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엄청 강조 드렸죠.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들도 꾸준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쪽도 한번 뉴스 보셔야 됩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삼성전공업도 미국 함정 사업 할 거다. 그 다음에 HJ중공업, 그 다음에 여긴 빠지지만 SK 오션플래닛 또 미국 쪽 MRO 쪽 진출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쪽 SMR,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대형 원전도 중요한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더더욱 중요한 건 SMR 쪽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실제 미국 가서 지금 매출 찍히는 두산 에너비리티도 있겠지만은 현대건설이 사실 원전으로 제대로 된 시세가 엄청 강하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자율주행 협업한다. 엔비디아 CES에서 생각하는 자율주행해서 주제를 발표했는데 기술력 전혀 제 기준이긴 하지만은
뭐 FSD에 막 밀린다 그런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뭐 FSD가 더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똑같은 기술이 아니어서 엔비디아 자율주행이 갖고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바이오 그 대형주들이 결국엔 튀려면은 알테오젠이 튀어야죠. 뭐 악재도 있고 좀 힘든 시간 지났고, 제가 그때도 한번 알테오젠 급락 후에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차라리 그때 한번 터진 악재를 좀 소화를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제는 그 소화 기간은 조금 끝난 상태여서 변곡점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꺾여도 이상하지 않고 다시 치고 올라서 신고가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장세인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기고, 그다음에 재료 살아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이전 모멘텀까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후자 신고가 돌파 가능성도 그쪽으로 방향성을 조금 더 높게 보아야 되는 자리여서 이런 관련된 뉴스들은 재료로 사용될 수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한중 정상회담 그때 관련주들이 거의 뭐 많이 안 튀었습니다. 화장품도 튀다가 말고 엔터도 튀다가 말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지난 영상에서 엔터 쪽이 조금 확실한 수혜주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 엔터 쪽 한달령 해제가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은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한달령 해제 됐으면 바로 공연하고 바로 그 K 컨텐츠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단계적으로 하겠다. 아마 그 이후에 그 한일 정상회담도 있어갖고 아마 그 줄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지 않고 나서 또 한일과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여행주, 여행주는 확실히 조금 수혜가 더 있을 거다 하는데, 또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지금 주가가 튀진 않았습니다. 뉴스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1월 첫째 주, 사실 주봉상으로 보면은 코스닥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가 워낙 강하게 해서 첫째 주 강했고요. 다만 둘째 주에는 아직까지도 모멘텀 있는 이벤트들이 있긴 하나, 한 번 정도는 조금 조정이 나올 필요한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금 비중 확보하시면서 조정 구간 하시면은, 혹시나 연말에 연초에 그 매매 박자 타이밍 놓치신 분들은 그 급락 구간 이용해서 다시 박자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돌아온 한 주도 좋은 매매 승률에 도움되셨으면 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한 주 매매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